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전을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충원 천안함 묘역 참배에 이어서 카이스트 연구원들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청 지역의 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씩 요령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진지한 진정성을 기자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 정치인들보다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약점이 많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자기 말을 당당히 합니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이 인사에 특혜를 받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총장은 고시에 늦게 합격해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기술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이 됐다. 이런 지적. 그리고 그럼에도 윤석열은 배신을 했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기서 문재인이 등장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기자들의 질문 중에 답을 하지 않은 것도 많았는데 충청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특히 부인 김건희 씨의 언론 인터뷰, 줄리, 강남의 유흥업소 접객원 줄리라는 이런 엑스파일 내용에 대해서 부인 김건희 씨가 강하게 반박했던 기자의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의 마음을 담담히 드러냈습니다. 김건희 씨의 인터뷰는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문제, 송영길 대표의 특혜 인사 공격, 또 충청 대망론, 상당히 많은 주제의 질문에 대해서 거침없이 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무엇보다 송영길 대표, 정말 이건 보면 이 송영길 대표나 이 민주당 사람들은 군주시대, 왕조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국민을 위한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배신자, 은혜를 뭐로 갚는다, 이런 식의 아주 낡은 구태정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인사를 특혜 인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문무일 총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가지고 송영길이 꼬투리를 잡은 건데 아주 한마디로 그냥 송영길을 보내버렸습니다. 윤석열의 답, 특혜 인사라면 인사를 하신 분께 가서 여쭤보라. 문재인입니다. 야, 지금 특혜 인사라고 송영길이 방방 뜨면서 비판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야 인사 대상자 아닙니까? 인사 대상자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됩니까? 그런 특혜 인사를 한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비판하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셈입니다. 인사권자가 잘못한 거지 윤석열 총장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완전 한마디로 그냥 송영길을 보내버렸습니다. 특혜 인사라면 인사를 하신 분께 가서 여쭤보시라. 윤석열이 점점 더 정치인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자, 충청 대전 지역 기자들입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씨 질문을 받고 윤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가 자신의 과거와 관련한 소문을 반박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은 국회 방문 당시 잘 몰랐다고 답변했다. 지금은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총장 거침없이 말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매체의 기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이렇게 짧게 답했습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 책임하에 인터뷰를 한 걸 가지고 지금 이게 내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니 이렇게 말하는 게 남편입니까?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뷰한 걸 가지고 홍준표 의원은 뭐 치명적인 실수네 뭐네 비판을 했습니다. 또 뭐 많은 지금 야권의 인사들도 윤석열 전 총장은 일거수일투족 뭐 장모 처 이런 걸 거론하면서 준비가 덜 됐다 뭐 아마추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구태 정치인들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 아내가 아니 강남 유흥업소 호스티스였다는 비판의 자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까지도 이게 남편의 뭐 대통령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니 안 되니 떠드는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러니 이 사람들은 참모밖에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대권 후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제대로 대접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짓밟고 대통령 하는 게 맞습니까? 장모를 짓밟고 대통령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걸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난 사람입니다.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로 히트 쳤습니다. 자, 이걸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나름대로 아니 내가 손에 좀 보면 어때? 아내가 하고 싶은 말 했다는데 아주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또 저쪽에 유리한 기사를 많이 쓴다는 평을 받는 언론들은 또 윤석열 뭐 아내 잘못 없다 인터뷰 잘못 없다 하고 또 지금 난립니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꼬투리 잡아서 좀 비판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또 이재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말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 각자의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일을 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분의 생각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안을 해결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민주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역사관 내지 철학이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은 개인적인 풍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지 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 다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들의 역사관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짚어보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점령군이냐 아니냐 그리고 한국 국민에 대한 점령이냐 일본군을 해산하기 위한 점령군이냐 등등 역사적 국제법적인 논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잘라만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입당 여부와 시기에 대해 아이디어가 저에게는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만큼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각 지역의 경제 현실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선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것이 정권 교체에 가장 효과적인지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조기 입당은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고향이 충청남도임을 두고 충청권에서 충청 대망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충남 논산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500년을 살았다. 부친은 논산에서 태어나 영기에 사시다가 공주로 이주했다. 지금도 친척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저는 서울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뿌리가 충남에 있기 때문에 많은 충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충청 대망론에 대해 저는 옳다 그르다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저 지역민의 한 정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답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이 똑똑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답변을 이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송영길 특혜 인사야 특혜 인사. 그런데 배신해서 참 부끄럽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